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죽음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게 세금일 수도 있을 텐데요. 세금을 피하려고 또는 검은 돈을 숨기려고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기업과 개인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구 스타 메시뿐 아니라 한국인 190여 명도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13년에도 예. 이 조세 회피처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명단이 이제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명단이 공개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세금을 어떻게들 회피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나라들이 그 35개가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제 케이만군도나 버진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로 돼 있습니다. 영국령이죠. 예. 그리고서 이제 총독도 있습니다. 한 2만여 명의 작은 섬나라인데 뭐 카지노도 있고 호텔도 있고 거기서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려고 보니까 이제 이런 법인 설립을 자유화해 놓고 그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제로로 해놓는 거죠,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법인을 만들면 법인을 설립하면 그다음에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잖아요. 그 통장에다 돈을 넣었다, 그리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 투자에서 뭐 이익을 냈다,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조세 회피처에서 얻는 이익은 뭡니까? 그 처음에 설립할 때 등기 수수료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라 이런 분들을 현지 로펌의 뭐 직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가져가고 직접적으로 버는 돈은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 뭐 각국 정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19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죠.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대거 폭로되면서 가장 곤혹스럽게 된 인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오랜 친구와 측근들을 통해 조세 회피처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을 돈 세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인도 명단에 190여 명이 올랐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포함되었습니다. 직책은 이사, 유일하게 발행된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를 소유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18일 재현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법인은 세 곳입니다. 재현 씨는 1년 뒤인 2013년 5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2개의 법인의 이사직과 주식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1개 법인의 이사직을 넘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보니까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전현직 이 세계 정상 1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정상들의 뭐 검은 돈 거래 내역이 밝혀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아직은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봐야 되고 자금의 출처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어디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익을 냈는가. 그냥 거기다가 돈만 넣었다 그랬다고 무조건 유죄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돈이 글로 갔고 그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돌았는가가 좀 이렇게 밝혀져야만 거기에서 불법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일단 구린내는 좀 난다고 그렇죠. 봐야죠. 예, 그건 당연하죠. 이게 거기를 왜 가냐 이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할 거면 자기 나라에다가 법인 설립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케이만 이런 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런 거고. 아까 나온 모색 폰세카라는 그 법무법인은 북한의 그 비자금 관리에도 유명한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최근에 밝혀졌죠. 이번에 또 놀랐던 것이 유명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 영화배우 성룡도 있었고요. 그리고 축구스타 메시도 있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까 관련 내용도 보셨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를 3개나 만들었어요. 뭐 오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이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딜도 있어요. 그 본토에 A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상장을 시키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 회사 주식을 K만군도 같은 데 만드는 그 B 회사를 만들어서 B 회사한테 그 주식을 넘기고 B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A 회사를 소유한 B 회사가 상장이 되면 A가 상장이 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B 회사가 홍콩이라든가 다른 데 상장이 됨으로써 A 회사가 간접적으로 상장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거나 혹은 거기서 회사를 경영했던 분들 중에는 일종의 그 우회 상장. 그러니까 A를 소유한 B, 즉 지주회사를 상장시켜서 자회사를 상장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겠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을 좀 봐야지 그냥 그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조건 뭐 유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오버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재원 씨는 이제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페이퍼 컴퍼니는 만들었다. 그렇죠. 대중국 사업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계좌는 뭐 개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보통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계좌가 목표입니다. 그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그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가게 하려고 법인부터 만드는 거죠. 1단계 법인, 2단계 법인 계좌. 그리고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돈이 투자가 되거나 움직인다. 이게 이제 당연히 그 하나의 수순인데. 그럼 계좌가 없다는 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의 흐름이 없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장 같은 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포석을 두기 위해서 미리 했는데 계좌를 개설하기도 전에 그게 사업이 어긋났거나 잘못돼서 그냥 접었다. 이럴 가능성도 있죠. 아까 보니까 뭐 주식을 넘겼다고도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를 실제로 안 만들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세 피난처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흐름에서 오는 불법적 요소는 없다라고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죠. 왜냐하면은 조세 피난처에 거기다 왜 만드냐? 그 법인의 계좌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인 통장이 필요해서. 그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가려지거든요, 돈이. 예, 그 법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돈이 움직이면 개인의 돈이 움직이는 게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 계좌를 위해서 만드는데 계좌를 안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불법적 요소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노재원 씨 이름은 이제 나왔지만은 아직 그 한국인이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이 190여 명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내에 이 명단이 이제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3년에는 이제 주로 뭐 재벌들, 회장님들이 이제 그런 많이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또 오르내릴까요? 글쎄요, 이제 뭐 과거에 그 이제 공개된 중에 그 확인된 것 중에 하나 이제 김석규 회장 같은 분들, 그거는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나 자기 지인들의 돈을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그 조세 피난처의 법인을 만들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법인 이름이 ABC다. 그럼 ABC의 이름으로 된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ABC라는 외국인이 투자했다.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거든요. 그게 개인의 돈이 법인의 돈으로 바뀌는데 법인이 외국에 있는 법인이다. 외국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 골드뱅크라는 회사에 투자했다. 그럼 골드뱅크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냐. 이래가지고 관심이 가서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사니까 올라가지고 차익을 챙긴 일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간의 불법적 요소를 가진 그런 금융거래도 보면은 대부분 그 조세 피난처의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 법인의 계좌 거기로 돈이 들어와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 걸로 위장되는 이게 그 소위 이제 BBK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옛날에 왜 MB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런 BBK 그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김경준이라는 친구도 그 버진 아일랜드에 그 만들어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번이 일어났던 일이죠.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182명이 그렇죠. 이제 조세 회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빼돌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세청이 조사를 벌였는데 정작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4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던 걸까요? 아마 이제 자금 출처, 제가 이제 직접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아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거기에서 온 자금이 뭔가 국내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약간 그 세탁을 한다거나 혹은 뭐
여기서 이익이 날 거를 저쪽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세금을 회피한다든가 하는 명백한 어떤 그 탈세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주자의 요건을 또 그걸 만족을 시켜야 돼요. 과거에 그 카장무스라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구리광산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1,600억이 이제 추징이 되려고 했는데 그분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동안 1개월밖에 거주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할일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렵지가, 게 어렵다고 봐야 맹점이군요. 됩니다. 이번에 이제 명단이 공개돼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억울하지 않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 혹은 해외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확인 안 해주더라. 네. 서류상으로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더 이상 추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면밀히 없지만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건 상당히 본인으로서 학습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